여러분 안녕하세요. 곰진의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MEX 거래소 가입, 입금, 선물 거래까지 전반적인 사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EX 거래소 사용법 설명드리기 앞서서 곰진에에서 제공하는 특별 혜택 두 가지 알아보고 할게요.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을 열어보면요. 첫 번째로 다른 건 몰라도 수수료 50% 페이백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0%면 절반이에요. 하고 안 하고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 포스팅에 하는 법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가입 다 하시고 나서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그 밖에 다른 거래소도 페이백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곰진의 페이백 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곰진에서 제공하는 MEX 트레이딩 대회예요. 거래소 대회보다 입상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이것도 꼭 참가하셔서 혜택 다 받아 가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MEX 거래소 가입 방법 알아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을 눌러서 더보기 한 번 더 누를게요. 가입 링크가 보이죠? 이걸 눌러서 접속을 해줍니다. 자, 가입 창에서 이메일 또는 휴대폰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에서 사용하실 이메일을 입력하고요. 그 아래쪽에 비밀번호를 적어줍니다. 비밀번호는 10글자 이상, 대문자 하나 이상, 소문자 하나 이상, 숫자 하나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약관을 체크하고요.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드래그해서 빈칸에 넣어주고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입력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6자리 숫자가 날아옵니다. 그걸 확인하고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인증번호를 제대로 넣으면 창이 바뀌면서 이렇게 계정 생성은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KYC 인증을 해볼게요. MEX 공식 어플을 설치해서 KYC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서요. 아이폰은 앱스토어겠죠? 아래쪽에 검색창을 누르고요. 검색란에 MEXC를 검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의 로고를 찾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자, 설치가 다 됐으면 실행을 해줄게요. 뭐 이런 자잘한 광고들은 건너뛰기 눌러주고요. 알림은 저는 허용 안 함으로 할게요. 자, 앱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가입했던 아이디로 각자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은 이 가입하기로 하지 말고요. 왼쪽에 이 사람 모양 아이콘 보이죠? 여기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조금 전에 가입했던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각자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 로그인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이런 창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보이면 여기 보이는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여기 신원 인증하기 버튼 보이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두 가지 KYC 인증이 가능한데 고급 KYC 인증으로 바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 밑에 인증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분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셋 중에 어떤 거 선택해도 5분 안에 다 처리가 되니까요.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편한 걸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신분증 요구사항을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내려가서 신분증 사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 모양 버튼을 클릭하면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사진을 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고요. 이미 찍어둔 신분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위에 걸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 찍어둔 신분증 올리는 걸로 하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오류가 나면 최대 48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사진 찍기 버튼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분증을 잘 갖다 대고 촬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요. 자,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 한번 눌러주고요. 자, 이어서 뒷면 한번 촬영해 볼게요. 카메라 버튼 누르고요. 사진 찍기를 누르고 신분증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줍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여기 체크 표시를 다시 한번 누를게요. 자, 그럼 아래쪽에 진행하기라는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되죠? 이걸 눌러서 계속 진행을 해줍니다. 자, 이어서 얼굴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계속을 눌러줄게요. 자, 이 동그란 프레임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자, 얼굴 촬영이 완료가 됐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완료된다고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5분 안에 처리가 다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5분에서 10분 정도 경과가 됐으니까 한번 KYC가 잘 됐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 위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요. 자, 그럼 오른쪽 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인증 완료로 바뀌어 있죠. 자, 이제 이러면 KYC 인증이 모두 끝난 겁니다. 이제 MEX 거래소에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잘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MEX 입금 방법 알아볼게요. MEX는 업비트 빗썸에서 아직 트래블 협약이 안 맺어져서 바로 송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더를 먼저 바이낸스로 보낸 후에 바이낸스에서 다시 MEXC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 어플을 켜고요. 먼저 일단 보낼 만큼 테더를 구매를 해볼게요. 저는 한 1000개 정도 1000테더를 매수하고 이걸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이 테더를 출금 신청해 볼게요. 먼저 아래쪽에 입출금을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테더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출금 버튼 보이죠? 이걸 눌러줄게요. 자,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출금 네트워크는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건 수수료가 좀 많이 들어요. 아래에 있는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수수료가 지금 없어요. 출금 수량은 최대를 누르면 갖고 있는 수량이 다 체크가 돼요. 1000개가 다 체크가 되죠. 수수료는 0원입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네트워크 TRON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요. 확인 또 눌러줍니다. 자, 먼저 거래소 지갑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지갑 종류에서 이제 보내려는 거래소가 지금 바이낸스죠. 바이낸스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바이낸스에서 MEXC로 보낼 거예요. 받는 사람 주소는 우리가 지금 이 주소를 모르죠. 한번 바이낸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낸스 앱을 켜고요. 만약 바이낸스 계정이 없는 분들은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댓글란에 바이낸스 가입 방법 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계정을 각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낸스 계정이 다들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아래쪽에 월렛 지갑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파짓 보이죠? 입금입니다. 그리고 USDT 테더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네트워크가 나오죠? 맨 위에 보면 TRON TRC20 보이죠? 이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주소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복사하기 버튼 보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복사를 할게요. 자, 이제 한번 업비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로 와서 여기 받는 사람 주소 부분에 조금 전에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럼 계정 정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의 계정 정보, 이름과 생년월일 확인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보면은 이제 주의사항 한 번 더 나오죠? 여기 이제 피싱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출금 신청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주소가 앞에 3자리, 뒤에 3자리 정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수량이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아래쪽에 투 채널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개의 방법 중 하나로 인증을 할 수 있어요. 뭐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카카오톡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켜면 이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카카오톡 지갑으로부터 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각자 인증을 끝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인증을 완료하면 이렇게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로 바뀝니다. 이제 업비트에선 더 이상 볼 일이 없고요. 바이낸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바이낸스로 이제 입금이 됐나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에 지갑 월렛을 다시 한번 누르고요. 보통 이 스팟 현물 지갑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걸 눌러서 여기서 이제 USDT를 찾아줍니다. USDT를 선택하고요. 지금 얼마인지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이 눈 모양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보낸 1000테더가 입금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보낸 수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다시 MEXC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이낸스로 입금된 테더를 MEXC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이낸스 어플 아래쪽에 월렛 지갑을 누르고요. 자, 그럼 여기 withdraw 이게 출금이란 뜻이에요. 이걸 눌러서 여기 보시면 이제 출금 버튼 맨 밑에 이게 크립토 withdraw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코인 출금이란 뜻입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코인 중에 USDT 이게 이제 테더예요.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 있는 크립토 네트워크 이걸로 출금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입금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MEXC의 테더 입금 주소를 모르죠? 자, 이제 이 상태로 두고 MEXC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MEXC로 왔습니다. 이제 MEXC 테더의 입금 주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자산을 누르고요. 그럼 여기 입금 보이죠? 입금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입금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USDT를 검색을 하고요. 그럼 네트워크가 여러 개 보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쓰던 네트워크인 TRX TRON, TRC20 이 네트워크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금 주소가 나오죠? 여기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복사가 됐죠? 이 상태로 두고 바이낸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로 와서 이 주소 부분에 조금 전에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이 중에서 TRON, TRC20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량은 제가 1000개 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제
999개가 가죠. 바이낸스에서는 테더를 한 개를 수수료로 떼갑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출금 버튼 눌러볼게요. 자, 다시 한번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각자 OTP 인증, 이메일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자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인증이 완료되면 이렇게 출금이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또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 MEX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EXC로 왔습니다. 한번 테더가 입금이 잘 됐나 확인해 볼게요. 아래쪽에 자산 탭 보이죠? 이걸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현물로 들어오거든요. 현물에 보면 조금 전에 보낸 테더 999개가 정확히 입금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테더를 가지고 현물 거래, 선물 거래, 본인이 원하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MEXC 입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EXC 선물 거래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물 거래를 하려면 담보금이 선물 계정에 있어야 돼요. 담보금으로 사용할 테더를 선물 계정으로 옮기는 것부터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MEXC 어플을 켜고요. 아래쪽에 자산 탭 보이죠? 이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체를 눌러서 먼저 현물 계정에서 선물 계정으로 테더는 한 1000테더 정도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체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체가 됐죠? 자, 이제 선물 마켓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래쪽에 선물 보이죠? 이걸 눌러주고요. 자, 이런 메시지는 끄고. 자, 그럼 여기를 누르면 우리가 USDTM 선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선물 마켓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선물, 그 밖에 알트코인 선물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오늘은 비트코인 선물로 한번 포지션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보면 USDTM과 코인엠이 있죠. USDTM은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마켓이고요. 코인엠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변동성이 있는 현물 자산을 담보로 선물 거래하는 마켓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버들이나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마켓은 USDTM이에요. 담보금이 왜냐면 코인엠을 했다가 담보금 변동이 있을 경우 초보자분들은 이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대부분 USDTM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본 설정을 잡아볼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이 점 3개 모양 클릭하고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맨 위에 포지션 모드가 있죠? 그럼 양방향 모드와 단방향 모드가 있어요. 먼저 양방향 모드는 롱과 숏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모드예요. 단방향 모드는 롱과 숏 중에 하나만 보유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선물을 우리가 1000테더어치 롱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500테더만큼 숏 포지션 주문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양방향 모드라면 1000테더 롱 포지션과 500테더 숏 포지션이 두 개가 동시에 남아있게 되고요. 만약 우리가 단방향 모드였다면 1000테더 롱에서 500테더 숏이 차감되면서 500테더의 롱만 남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 잘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단방향 모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 영역 포지션은 지금 왼쪽으로 돼 있죠? 이거는 이제 뒤로 가보면 이 거래 영역 이걸 말합니다. 이걸 만약 오른쪽으로 바꾸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지금 아래로 돼 있거나 위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약식 차트인데요. 아래쪽에 보면 이 차트를 표시를 누르면 이 아래쪽에서 표시가 되느냐, 아까 전에 위를 선택하면 이제 위에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밖의 부분은 따로 건들지 마시고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차트 설정 알아볼게요. 여기 캔들 모양 보이죠? 이걸 누르면은 이제 자세한 차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주 보는 캔들 주기들이 즐겨찾기들이 추가가 돼 있어요. 뭐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여기서 더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에 추가되지 않은 봉도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간격 설정하기를 눌러서 자주 보는 거를 바꿀 수 있어요. 뭐 주간봉을 빼고 뭐 1분봉을 넣고 4시간봉을 빼고 뭐 5분봉을 넣는다든지 확인을 하면요. 여기에 조금 전에 선택한 캔들의 간격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많이 쓰는 캔들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동 평균선, 그리고 뭐 EMA선, 볼린저 밴드, 또 거래량, MACD, RSI와 같이 본인이 자주 쓰는 지표들을 추가를 해놓고 이제 필요할 때 보시면 됩니다. 뭐 보기 싫으면 이렇게 끄셔도 되고요. 차트 설정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격리와 교차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를 누르면 이제 격리와 교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교차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교차는 선물 지갑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담보로 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선물 지갑에 만약 1000테더가 있다면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든 간에
2,000 테더가 모두 담보로 잡혀서 선물 거래를 하게 돼요. 반면에 격리는 처음 포지션을 잡을 때 내건 그 돈만 담보금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가정하면 교차의 경우는 선물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잃게 되고요. 격리의 경우는 내가 포지션을 처음 잡을 때 내건 금액만 잃게 됩니다. 교차는 일반적으로 청산 가격이 여유로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선물 지갑에 있는 돈이 모두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청산 가격도 상대적으로 널널하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격리는 청산 가격이 교차에 비해서는 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담보가 적게 들어갈 테니까요. 이 둘 중에서는 격리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포지션별로 담보금을 따로따로 설정하면서 청산 가격을 관리하는 그 감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격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버리지 설명드릴게요. 여기를 누르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원하는 만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레버리지를 높게 가져갈수록 포지션 규모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청산 가격이 점점 타이트해져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표를 보면서 한번 부연 설명드려볼게요. 자, 지금 선물 지갑에 1000 테더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1배 레버리지로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해볼게요. 자, 이럴 때는 가격이 100% 오르면, 즉 2배가 오르면 해당 포지션은 청산됩니다. 그리고 2배 레버리지로 숏 포지션을 잡으면 포지션은 2000 테더만큼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럴 때는 50% 오르면 청산돼요. 뭐 3배면 3000 테더만큼 가져갈 수 있고요. 33% 오르면 청산되겠죠. 극단적으로 100배 레버리지로 가져갈 경우 10만 테더만큼 규모의 포지션을 열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엔 1%만 가격이 위로 올라가도 바로 청산됩니다. 이 정도 비율을 대충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레버리지는 이제 처음에 10배 정도 설정하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사용 가능이 1000 테더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담보금으로 사용 가능한 액수입니다. 지금 선물 지갑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눌러보면 뭐 지정가와 시장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호가창이 아주 탄탄하죠. 시장가로 주문을 해도 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MEXC는 또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시장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단위인데요. 한번 단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주문 단위인데 우리가 만약에 USDT를 선택하고 여기에 1000이라고 주문을 넣고 포지션을 잡으면요, 1000 테더 규모의 포지션이 열립니다. 아니면 여기 BTC를 선택하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0.1이라고 입력을 하면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 92,500달러 정도죠. 거기에 0.1을 곱해서 9,250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열리는 거고요. 옆에 있는 이 계약 단위는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은 USDT 단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1000 테더 정도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로 다 설정이 완료가 됐죠. 바로 숏 포지션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을 입력하고 숏. 자, 이제 숏 포지션이 생성이 됐어요. 아래쪽에 보면 현재 포지션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현재 포지션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미실현 손익을 볼게요. 마이너스 6테더라고 나오죠. 이게 포지션을 처음 잡았을 때보다 가격이 올라 버려 갖고 손실을 조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는 수익률이 나오죠. 한 마이너스 6% 정도 손실을 보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 포지션 수량은 포지션의 규모를 뜻해요. 약 1000 테더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잡혀 있죠. 그 옆에 보이는 증거금은 담보금이에요. 지금 10배 레버리지니까 1000 테더 정도 규모로 포지션을 열려면 100 테더 정도의 담보금이 필요하겠죠. 딱 그만큼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지션 평균 가격, 이건 소위 말하는 평단입니다. 이 가격보다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숏이니까 수익이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손실을 보겠죠. 그 옆에 보이는 이 공정 가격은 시장 평균 가격이라고 해요. 주요 코인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평균을 가져와서 각각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값을 낸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이 강제 청산 가격까지 올라오면 그때 이 포지션은 청산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위에 보이는 이 체결되는 가격, 이 가격이 청산 가격까지 왔다고 포지션이 청산되는 게 아니고요. 이 공정 가격이 청산 가격까지 와야 그때 포지션이 청산되는 겁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 체결은 막 20만 테더에서 순간적으로 됐다고 해도 이 공정 가격이 청산 가격까지 안 오면 이 포지션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물론 평균에 영향을 줄 테니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PSL 설명드릴게요. 먼저 TP는 테이크 프로핏의 약자로서 예약 익절 주문을 뜻합니다. 옆에 있는 SL은 스탑 로스의 약자로서 예약 손절 주문을 뜻하고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TPSL 방식이 나와요.
이 왼쪽에 있는 포지션 TPSL은 한 번에 다 종료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TPSL 배치는 종료할 수량을 정해놓고 오더를 내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좀 더 간편하게 TPSL 포지션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제가 TP와 SL 값을 미리 좀 적어뒀습니다. 지금 비트 가격이 약 93,600달러 정도죠. 제가 이 상태로 주문을 내면 비트가 9만 달러까지 내려오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소리고요. 10만 달러까지 올라가면 그때 손절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한번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TP와 SL이 추가된 걸 알 수 있죠. 여기 미체결 주문을 가보면 또 제가 추가한 TPS 주문을 또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편한 데서 보시면 되고요. 자, TPSL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가 지금 바로 포지션 종료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포지션 청산이라는 버튼이 보이죠? 이거 눌러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정가 또는 시장가로 포지션 종료를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시장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종료할 수량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절반 정도만 한번 종료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청산 수량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포지션을 종료한다는 개념의 청산입니다. 아까 봤던 뭐 청산 가격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번역이 좀 미숙하게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절반 정도 종료를 해볼게요. 한 50% 정도 하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포지션이 절반이 종료가 됐죠. 약 1000테더에서 500테더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전부 다 종료를 해볼게요. 나머지 이제 100%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포지션이 전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약간의 손실을 보고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잘 모르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XC 선물 거래 방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